이 시간에는 상담의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 상담이론, 행동주의 이론, 인간중심 상담이론, 인지주의 이론, 의사결여분석 상담이론, 다양한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상담이론의 대표적인 이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상담이론이라고 한다면 정신분석 접근이 있겠습니다. 프로이드 있죠. 개인 심리치료 아들러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분석 접근은 무의식과 과거 경험, 특히 아동기 때 경험, 그 다음에 성격 구조는 원욕, 자아, 초자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문제 원인은 무의식에 억압된 갈등, 어린 시절 경험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기법으로는 자유현상, 꿈의 해석, 꿈 분석 이런 것이 기법이 되겠습니다. 인본주의적 접근에는 인간중심 치료, 로저스가 있습니다. 그다음 게시탈트, 그다음 실존상담 이런 것이 인본주의적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인간과는 인간의 성장이 잠재력이 있다. 스스로 깨우칠 수 있다. 자아실현이 있다. 현재의 경험이 중요하다. 지금 여기 Now and Here 게시탈트에서 말하고 있는 인본주의 접근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자신의 경험과 자아 간의 불일치, 주변의 기대에 맞추려고 한다. 이런 것이 인본주의적 접근에서 보는 문제의 원인입니다. 기법으로는 로저스가 말하는 진솔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또한 즉시성, 인간중심 이것이 되겠습니다. 행동주의, 인지행동적 접근은 행동주의 치료, 인지행동치료, CBT라고 하죠. 합리적 정서행동치료, RBT 아주 유명한 이론입니다. 최근까지도 인지행동치료가 굉장히 대세였죠. 주요 인간과는 학습된 행동, 사고방식, 그다음 감정과 행동, 이 상호작용을 봅니다. 문제 원인은 잘못 학습된 행동, 그다음 비합리적인 신념, 인지적인 오류 이런 것에서 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합리적인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로, 대안적인 사고로 바꾸는 것, 이것이 원인 치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기법으로는 ABCDE 모형, RBT에 사용하는 ABCDE 모형, 그 다음 인지 재구성, 행동기술 훈련, 노출 치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나주대학교에 나주대학교가 아니고 그 나주병원, 나주병원이 있죠. 나주병원에 그 문제 아동 사례 연구를 한 2년 동안 다녔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또 상담하신 분들하고 토론하는 장이 있습니다. 사례를 갖고. 근데 거기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최근 이론에 따르면 이 인지행동 치료가 대세였는데 사실은 사람의 인지가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인지가 재구성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잘 안 바뀐다네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요즘에는 새로운 대안 기술을, 그러니까 새로운 인지를 집어넣어야 된다. 기존 인지는 안 바뀌더라 해봤더니 10년 동안 연구를 해봤더니 바뀌는 것처럼 행동할 뿐이지 안 바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안적인 행동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쪽으로 연구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접근입니다. 현실치료, 해결중심 치료도 요즘 굉장히 대두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게 해결중심입니다. 가족상담, 결의분석, 이 주요 인간과는 선택과 책임, 현재의 욕구, 충족, 현실의 문제를 치료하는 데만 중심을 둡니다. 과거의 어린 시절이나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현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이게 해결중심 단기상담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선택, 이것이 문제다.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당신의 선택이 잘못됐다. 이것이 이런 상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WDP 모형, 현실치료죠. 질문 기법을 사용하는데 예외 질문, 비적 질문, 이런 것이 해결 중심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이 바뀌었다면,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더니 이 문제가 됐던 것이 해결됐다. 그럼 도대체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하고 질문하는 이런 것이 기적 질문입니다. 예외 질문은 엄마와 사이가 나빠요. 그러면 좋았을 때는 없었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땠냐? 사이가 좋지 않을, 안 좋았을 때는 없었는가? 이런 것이 예외 질문입니다. 이처럼 상담 이론은 정말 많은 수백 가지 상담 이론과 치료 이론들이 있습니다. 각자 독특한 관점과 접근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통합적, 절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정신분석 상담을 공부했더라도 하나의 이론에 근거하기보다는 이 내담자의 다양한 특성과 그 사람의 문제에 따라서 여러가지 이론을 또 기법을 통합화해서 절충하여 사용하는 상담이 추세입니다. 한 가지로 다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주의 심리학을 했더라도 기타 접근 방법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지 상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어떤 상담 이론을 사용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상담한 사람이 내담자에게 친밀한 관계, 신뢰받을 수 있는 관계,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돼야지 이 라포 형성이 상담의 효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본 요소라는 것은 뭐 누구라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담자의 친밀한 관계, 따뜻한 마음, 또 신뢰와 존경을 갖는 상호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상담에서 이런 이론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상담 이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이드가 나오죠. 정신분석 상담 이론. 보통 사회복지 공부하시는 분들이 프로이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프로이드는 사실 아주 오래된 학자인데 이 정신분석을 상담에 적용했다, 이 정도로만 알 수 있는데 오히려 프로이드보다 아들러가 요즘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정신분석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모든 것을 쾌락으로 봅니다. 성적인 것으로 모든 걸 봅니다. 그래서 원초와 아이디, 자아, 에고, 초자아, 슈퍼에고, 이걸로 구성되었다. 원초와는 쾌락에 의해서 작동된다. 그리고 현실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는 자아, 도덕적 양심에 작동되는 초자아, 이 세 가지로 구성됐다. 성격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에서는 결정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5년 동안, 태어나서 5년 동안 발달이 이 사람 성격을 좌우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안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것이, 결정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신분석적 상담 이론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되면서 역동이 다시 활성화돼서 한번 청소년 때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으로 잠재된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서 이 심리적 긴장 상태로 남아있거나 부정적인 증상이 여기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행동이나 뭐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의식적인,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나 뭐 이런 트라우마,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처럼 정신분석에서는 무의식적인 걸 의식화시켜서 성격을 재구성합니다. 프로이드가 말하는 것은, 이게 물이 있다고 하면 물에서 이 우리가 보이는 것은 요만큼이 현실 세계고 나머지 무의식은 전부 다 아래쪽에 있다고 보는 거죠. 이 무의식이 이 위를 좌우한다는 거죠. 이걸 의식화시켜서 성격 구조를 제고하자 한다. 지금 뭐 꿈이나 우리가 모르는 뭐 그 자유연상기법 이런 걸 사용해서 이 무의식을 끌어올립니다. 즉 억압을 약화시킴으로써 무의식적 내면세계의 의식화 작업을 통해서 자아 힘을 키우겠다. 이것이 정신분석의 상담 목표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짧은 시간 상담이 힘들겠죠. 이런 과정도 있고 뭐 환경도 필요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정신분석 상담의 특징은 굉장히 장기간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요즘 현실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뭐 1년 동안 상담받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요즘에는 단기 상담이 많이 대세가 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담 과정은 이렇습니다. 시작 단계. 내담자는 안락의자에 누워 자유연상,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무엇이든지 말하고 상담자는 그 내용 분석을 시작합니다.
이게 시작 단계입니다. 두 번째, 전이의 발달 단계입니다. 이 정신분석에서 중요한 단어를 꼽자고 한다면 바로 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이는 내담자가 갈등을 표출하는 것을 전이라고 하는데, 갈등 표출을 상담하고 있는데 상담자한테 표출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담자한테 뭐 갑자기 화를 냅니다. 이 상담 과정에 있었던, 그러니까 본인의 어렸을 때 아버지와 관계, 뭐 어머니와 관계, 형제 관계 안 좋았다. 그럼 마치 상담자가 그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막 그에 따라 반응하는 거죠. 관계가 매우 좋았으면 막 애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과거 자기 어머니처럼 막 애착을 갖고 행동하고, 아니고 아버지와 관계 안 좋았으면 마치 안 좋았던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이걸 전이라고 합니다. 이 갈등, 내담자가 무의식적으로 겪고 있는 갈등을 통찰, 깨닫도록 하는 거. 이것이 전이. 또 역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상담자가 반대로 내담자한테 상담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갑자기 막 화가 나요. 상담자가 너무 행동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역전이라고 합니다.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느끼는 거, 이것을 역전이라고 하는데, 아니면 또 상담자가 내담자가 너무 불쌍해갖고 밤에 잠이 안 와요. 죽겠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서. 이런 것이 역전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을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상담자가 이 문제에 관해서 상담을 받아봐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상담자한테 연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인이 이 문제를 계속 갖고 이 상담자를 끌고 갈 것이 아니고, 이런 역전이가 나타날 때는 다른 상담자한테 연계를 하거나 본인이 그 문제에 관해서 상담을 받아봐야 됩니다. 상담자가 오히려. 자, 이런 전이는 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감정, 태도, 기대, 이런 것이 현재 상담자한테 무의식적으로 전문용어로 전치라고 하는데, 이동화해서 표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과거의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에 대한 그 감정이 이 상담자한테 나타나는 거, 또 거기에 따라서 느끼고, 마치 상담자가 그 사람인 것처럼 느끼고 그에 따라 반응하는 거, 이것을 전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이가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전이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이는 내담자가 과거의 중요한 대상, 주로 부모와의 관계에 느꼈던 감정, 태도, 기대, 이런 것을 상담자에게 무의식적으로 전치하에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죠. 과거의 인물,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뭐 이런 것처럼 상담자를 느끼고, 그에 따라서 애착이 있었으면 애착 있게 행동하고, 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으면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막 화를 내고, 굉장히 과하게 화를 내고 하는 것을 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역전이는 뭐라고 했죠? 상담자가 내담자한테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이게 역전입니다. 주요 특징 및 예시입니다. 전이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뭐 내가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막 애착을 느낀다든지, 상담자한테 막 엄마한테 행동하듯이 막 행동한다든지, 기댄다든지, 과하게, 특별한 이유 없이 상담자에게 과도한 분노나 의존심을 느끼는 것, 이것이 무의식적인 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의 반영입니다. 이것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과거에 미해결된 갈등이나 관계 경험에서 두고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이런 트라우마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상담자를 엄격하고 비판적인 아버지처럼 느끼고, 실제로는 아닌데 상담자를 자신을 비판한다, 심판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전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현실 관계의 왜곡입니다. 내담자는 상담자를 앞에 있는 현실 인물로 보기보다 과거의 인물로 왜곡하여서 대하고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상담자가 늦게 왔는데 내담자는 역시 옛날에 누구처럼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고 과거에 받은 상처와 동일시하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이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이가 이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장애물이 아니고 오히려 핵심적인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진단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내담자의 전이 현상을 통해서 이 내담자가 과거에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또는 어떤 심리적 역동을 갖고 있는지,
이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갈등을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교정적 경험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내담자가, 상담자는 내담자가 이 전이 감정이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다뤄줍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과거에 충족되지 못했거나 왜곡된 관계 경험을 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인식하고 교정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이는 정신분석 상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이를 상담자가 해석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상담자를 막 화를 내거나 하는 것을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있는지를 해석하여서 내담자의 무의식적인 갈등을 의식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내담자가 자신의 부정적 행동을 근본 원인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상담할 때 자유현상도 하지만 초기 기억,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을 물어봅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 주요 감정, 뭐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여러가지 감정들을 찾아봅니다. 그 감정이 현실 문제, 현실에도 작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이 정신분석 상담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전이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이는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투사하는 감정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긍정적인 전이가 있습니다. 즉 내담자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상담자에게 애정, 존경, 신뢰 이런 것을 투사하는 경우입니다. 이건 라포 형성에 도움이 되겠죠. 반대로 부정적인 전이가 있습니다. 상담자에게 과하게 분노하거나 적대감을 느끼거나 믿지를 못하거나 경계심을 확 느끼는 것, 이런 것은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을 투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치료를 방해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감정을 분석함으로써 내담자의 핵심 갈등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또 반대로 역전이라는 게 있다고 했죠. 오히려 상담한 사람이 내담자한테 과거의 본인의 경험 때문에 갑자기 막 내담자를 너무 애착을 갖거나 아니면 막 짠하게 느끼거나 아니면 막 괘씸하게 느끼거나 화가 나거나 이런 감정이 있는 것을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아 관리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안 되면 본인이 상담 받아봐야 됩니다. 상담자가 다른 상담자한테, 아니면 내담자를 다른 상담자한테 연계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이 문제를 다루지 말고 다른 기관이나 다른 상담자한테 연계해야 됩니다. 이 정신분석 상담 과정입니다. 작업 단계에서는 꾸준한 만남, 이 정신분석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꾸준한 만남을 통해서 전이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문제 통찰을 계속 심화시킵니다. 반복적으로 해본다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는 자신의 억압됐던 그 어렸을 때 감정이나 또 뭐 부모와 형제 관계의 충동을 이해하고 이걸 느끼게 되면서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직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숙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상담 과정 해결 단계입니다. 전이가 해결된 단계인데, 그러니까 이런 신경질적인 애착이나 아니면 막 불안이나 뭐 분노나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종결 단계입니다. 초기에 이루어졌던 이 해석이나 이 재구성을 확고히 정교화시켜서 더 이상 분석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될 때가 종결 단계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정신분석에서 상담관계에서 전이 현상을 다룬다고 했는데, 전이는 내담자의 무의식이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항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상담자를 굉장히 뭐 싫어한다든지 경계를 뭐 괜히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분석을 통해서 또 갈등을 분석해주고 설명해주고 자유현상을 통해서 또한 대화를 통해서 통찰을 얻도록 도움을 줍니다. 상담자가 분석가로서 현재 행동이 과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도와주는 해석 상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해석이죠. 자유현상이나 꿈, 저항, 전이 이런 것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내담자에게 지적해주고 설명해주는 절차로 계속 반복해서 이걸 이해하는 과정이 가속되면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나왔죠. 아무 때나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막 해석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해석은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해석을 해야 된다. 어떤 걸 해석하느냐? 자유현상, 꿈, 전이, 저항하는 것, 이런 것을 해석하는 것, 이것이 되겠습니다. 꿈 분석입니다. 프로이드는 이 꿈이야말로 무의식에 이르는 지름길이며 무의식으로 통하는 왕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상적인 생활의 다른 어떤 현상도 꿈만큼 무의식을 명백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프로이드의 관점입니다. 즉, 꿈 분석을 통해서 자아의 방어적 활동,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프로이드의 관점입니다. 무의식을 의식에 통합하여서 본인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겉마음과 속마음이 가까워져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프로이드가 말하는 꿈의 분석입니다. 다음은 자유현상입니다. 상담자는 편안한 자세에서 자신이 떠오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말로 표현하게 합니다.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자유현상이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머리에 떠오르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느낌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자유현상이죠. 이처럼 내담자의 증상과 관련되는 무의식적 자료를 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해석해주고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의 증상과 관련된 이 내용을 이해하도록, 통찰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자유현상 기법입니다. 다음은 저항 분석입니다. 저항은 부딪히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상이나 경험 또는 경험에 대한 자신의 무의식적인 해석 등에 대한 방어입니다. 이 상담 과정에서 저항을 다루지 않으면 깊이 통찰하는 게 어렵습니다. 즉, 상담자는 내담자의 저항의 이유를 지적하여서 직면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도 이런 저항의 이유를 알려주고 깨닫도록, 직면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은 전이의 분석입니다. 전이, 상담자와 관계에서 막 상담자를 애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담자한테 너무 기댄다든지, 아니면 상담자를 굉장히 싫어한다든지,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시대착오적이고 왜곡된 것이다, 이걸 해석해주는 것이 전이 분석입니다. 정신분석 상담 이론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장기간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단기 상담이 많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바쁜 생활에서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추세가 있습니다. 다음은 행동주의 상담 이론입니다. 행동주의 상담 이론은 파블로프, 그 다음에 스키너, 반두라. 파블로프는 고전적 조건 형성,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 형성, 반두라는 경험학습, 사회학습 이렇게 보고 있죠. 즉 행동은 학습의 산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행동주의에서 보는 인간관은 이런 겁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 이게 좋은 행동이든 부정적인 행동이든 다 학습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초기 행동주의는 인간은 환경에 자극받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성격이 정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환경 결정론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좀 능동적인 면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유전에 의해서, 유전과 환경이 유전에 의해서 이 사람 성격도 정해지고 환경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환경이 자랐냐,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봤는데, 능동적인 면이 좀 있다,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결정됐다고 봤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냥 유전적인 것과 환경만 다다 이랬는데, 최근에는 인간의 능동적인 부분도 서로 깨닫고 자기가 변화시키려는 부분도 있다, 일부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즉 이 행동주의에서는 내면의 심리 상태나 과거 원인보다는 현재 문제 행동 자체, 또 그걸 유발하는 환경적 조건을 중요하게 다룹니다.